안녕하세요. 김준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곧 왕창 떼부자가 됩니다. IMF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섰으며 주요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터질 확률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며 물가 급등이 금리 인상을 부추겨 위험자산이 폭락할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5차례 이상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현금 보유자들은 수백 배의 돈을 불렸고 위험자산에 돈이 묶인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돈을 벌 절호의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든 터지지 않든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누구나 큰 돈을 법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현금 무조건 쌓아라. 곧 왕창 떼돈 번다. 여기 보시면 정말로 돈의 물결, 이 달러가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품에 확 안겼으면 좋겠네요. 자, 경제위기와 침체에 대비하는 일 9가지. 일단 운 좋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사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돼요. 경제위기 또는 침체가 터지면 여러분들은 꼭 이 9가지 상황을 잘 기억하세요. 먼저 현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회비용으로 무궁무진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돈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냐? 이걸로 더 많이 빠진 위험자산들을 막 사들일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과도한 부동산을 정리하세요. 주택이라든가 상가, 토지, 건물 막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황금성 최악이고 팔리지도 않고 폭락하고 그래요. 경매도 당할 수 있어요. 돈이 모자라면.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현금 일부를 보유하세요. 부채 정리하세요. 은행, 개인사업, 대출, 이 개인 파탄의 원인이 되니까 다 정리하라고는 안 하고 어느 정도 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정리. 사업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해요. 창업, 분점을 내거나 사업을 확대하거나. 자, 부자들 부도의 지름길이 사업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친 투자 금지입니다. 지금은 꼭지장이고 별로 빠진 것도 없어요. 소중한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세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불완전한 회사를 이직한다? 계약직, 알바 또는 소규모 직장 이런 데로 마음 편하게 이동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생활비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사업가, 직장인, 비정규직 각자 입장에서 리스크 점검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익 시나리오 창출, 경제위기 이후에 투자, 부동산이라든가 가상화폐, 주식 이거를 갖다가 지금 끌고 가는 것과 경제위기가 터질 때 또는 위기는 아니래도 침체 때 사는 것 이거의 수익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은 던져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투자를 극대화하세요. 자본금 투자, 자 빚투자라든가 갭투자라든가 이 폭락장에서는 이걸 다 활용하시라고요. 이제 부동산 대폭락 진행 중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습격, 미친 집값이 급락 공포로 돌변해 버렸어요. 한없이 치솟던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거죠. 부동산 대폭락 진행 중인데 자 이제 3가지 때문에 규제 해제가 되는데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최악이에요. 지표, 수십 가지 지표가 집값 폭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해외 집값들이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연동을 하는데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집값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우리나라 집값도. 자 보시면 규제 해제 지역 하락 지속, 대구, 대전, 기타 도시들 다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정부 혜택, 오히려 혜택을 보는 곳들 한동안 버티더니 지금 막 추락해요. 강남, 용산,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재개발, 재건축 또는 분상기라든가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 지금 진행 중인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지표 하락, 매수 심리 최악이죠. 거래량이라든가 매물이라든가 매매 수급 지수, 심리 지수가 다 지금 급강하. 실거래 하락 확대. 서울 수도권 지방은 매주마다 지금 시세가 마이너스 확대되고 있고 실거래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주요 지표, 경매라든가 선도 아파트, 증여 이러한 지수도 안 좋아요. 그런가 하면 해외. 자, 우리나라 지금 0.50 금리 올렸고 미국 0.75, 유럽 0.50,
미국은 2번 올렸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자이언트로 유럽도 엄청나게 인상한 거죠. 자, 주식, 가상화폐, 위험자산 폭락한 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렇지만 고점 대비 30에서 70%까지 이미 떨어진 상태인데 세계적인 부동산은 한 10에서 20%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멀었죠. 자, 캐나다, 호주, 유럽,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같이 닮은 꼴로 가는 나라들이에요. 이 부동산이. 중국은 1년을 떨어졌고 이런 나라도 급락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하락 중입니다. 폭락장 금액대별 투자, 떼돈 버는 일, 여러분들 진짜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부자들만 전유물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전유물이었던 그것을 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돈이 많아서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자, 1억 갭 투자, 3억 갭 투자, 6억 갭 투자, 15억 비 투자. 아니, 갭 투자 하지 말라면서 왜 갭 투자를 부추기냐. 폭락장이에요. 폭락장. 집값이 추락할 때는 집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결국 또 올라갑니다. 자, 그때는 애국자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1억 갭 투자, 6억 아파트가 이제 50%씩 떨어졌다고 보자고요.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3억은 대략 1억 미만으로 전세 끼고 잡을 수 있어요. 2억 전세, 1억 현금. 자, 3억 아파트 결국은 6억에서 떨어진 거니까 6억을 회복하고 9억까지 올라가요. 3억이 9억으로 갔으니까 순수익이 6억이네요. 결국 1억 투자해서 6억을 번다 이 말이에요. 수도권은 소형 아파트, 이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가 타겟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3억이 있다. 그러면 15억 아파트가 반토막돼서 한 8억 정도로 떨어졌다. 그럼 8억 아파트 3억이면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8억 아파트는 15억을 회복하고 꼭 곱하기 2로 가니까 다음에는 22억으로 뛰어요. 결국 8억이 22억으로 뛰었으니까 순수익은 15억. 서울의 뉴타운 아파트 3억이면 15억까지 벌 수도 있다. 자, 이제 6억 갭 투자. 30억 아파트가 반토막 15억으로 떨어졌다. 15억 아파트. 자, 이거는요, 6억이면 7억이면 잡을 수도 있어요. 자, 15억 아파트가 다음에 30억 회복하고 45억으로 가요. 무려 순수익이 30억인데 겨우 6, 7억 정도의 갭 투자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가 해당돼요. 이번에는 15억 갭 투자 볼까요? 15억이라는 현금은 무지막지한 현금이에요. 60억 빌딩이 30억으로 떨어졌다. 자, 30억 꼬마 빌딩이 15억 비투로 잡게 되면 자, 30억 빌딩 결국은 60억 회복하고 90억으로 가겠죠. 순수익은 무려 60억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의 꼬마 빌딩이나 뭐 강남의 대형 아파트도 해당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연예인들은 맨날 이걸로 비투자로 돈 긁어 모아요.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 맨날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자, 이제 3천으로 7.7억 벌고 2.3억으로 21억 버는 거, 이게 뭐 최고 많이 번 거에 예를 든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은 다 이렇게 벌었어요. 서울은 다. 앞으로도 벌까? 약간 뭐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지만 변수는 있지만 뭐 크게 벗어나겠습니까? 폭락하면. 자, 먼저 2013년 5천만 원 실거주. 자, 소형 구축 빌라 다세대 5천만 원 실거주. 이 사람은 5천만 원 그대로 소형 빌라 잡아가지고 그대로 매매가도 5천, 투자금도 5천이야. 결국은 5천만 원이 8천만 원으로 가서 3천만 원 벌었어요. 자, 여러분들 10년 동안 3천만 원밖에 못 벌었네요. 물론 좀 더 올라간 것은 1억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3천이나 1억.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같은 5천만 원으로 누구는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육단 22평, 꼭 여기가 아니라도 그냥 이 정도 해당되는, 그때 당시 한 2억대 해당되는 아파트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어요. 결국 자, 2.3억짜리 1.8억이야 전세가. 내 돈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습니다. 자, 투자금 5천만 원인데 2.3억이 10억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시세 차익은 7.7억. 이때는 실거주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무려 7.7억을 그냥 벌어들였네요. 누구는 3천만 원, 누구는 7.7억. 이렇게 새 가슴은 이거밖에 못 벌지만 그냥 부동산에 의식이 조금만 트인 사람들은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2013년 2.3억으로 실거주. 이 사람은 갭 투자를 안 하고 그냥 2.3억으로 그대로 똑같은 아파트 가양 단지를 들어가서 7억 7천을 벌었네요.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번 거죠. 왜냐면 5천만 원 갖고 수익이 열 몇 배, 5천만 원 갖고 7억 1.7억이니까 10배가 넘어요. 이 사람은 2.3억에서 7.7억이니까 3배밖에 못 본 거죠. 금액 뛴 것은 뭐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자, 만약에 2.3억으로 여기를 안 잡고 여기 보세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33평. 자, 얘 했어요. 자, 그러면 매매가가 6.3억인데 전세가 4억을 활용해 가지고 2.3억 투자했다고 봅시다. 실제로 이제 6.3억까지 빠졌어요. 자, 그러면 투자금 2.3억, 매매가 23.3억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6.3억이 23.3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돈을 번 거예요. 이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2.3억 투자해 가지고 23.3억을 불어. 시세 차익은 21억. 자, 아까 실거주한 사람은 7.7억밖에 못 벌었는데 이 사람이 갭 투자니까 21억이네요. 이 네 가지 경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실거주할 바에는 이렇게 갭 투자. 얘 이런 식으로 실거주할 바에는 이 돈으로 이렇게 갭 투자. 자, 2010년에서 2013년 폭락장과 22년, 25년 폭락장 너무나 닮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발 서프라이 무기지로 인해서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추락을 했죠. 이게 0입니다. 0. 빨간색이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자, 계속 빠졌죠. 여기까지. 물론 지방은 거꾸로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계속 빨간색이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서울. 다 무너졌죠. 자, 이 원친구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또 봐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왔죠. 여기 다 올랐잖아요. 2014년이니까. 이 뒤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제 꼭지 찍고 여기 지금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왔네요. 자, 이게 22년에서 25년. 꼭 이때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 닮은 꼴, 여기.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밑에 얘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일이 오겠죠, 이제. 무섭죠? 자, 근거. 폭등후의 폭락을입니다. 여기도 폭등후의 이 앞에 폭등후의 폭락.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외 집값 하락. 해외 집값도 이때 계속 하락했어요. 이때도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수 정권. 우리나라만 따지면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명박 때 분기되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때도 분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2기 신도시 이때 엄청나게 물량폭탄. 이번에는 3기 신도시 물량폭탄. 자,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렇게 결국은 추락. 여기는 코로나로 세계 경제 침체로 추락. 자, 규제 강화 완화. 규제 강화한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완화되면서 폭락. 강화되고 완화되면서 폭락. 닮은 꼴이 너무나 많고요. 이번에는 정말 흡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지 않은 분양 순위 1위에서 8위까지 얘기할 테니까 이런 거 잡지를 마세요. 잘 들으세요. 좋지 않은 분양 1번 상가. 제일 안 좋은 1등 8등부터 할게요. 여기 8가지는 다 안 좋아요. 8등 나홀로 아파트. 투자성 없어요. 이런 것들 나홀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겠죠. 아무튼 나홀로 아파트는 강남도 잡지 마세요. 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7등이 뭐냐? 자, 7번째 안 좋은 거.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 투자성 없습니다. 얘들 만약 분양받으면 마이너스. 지금 좋지 않은 곳 분양이니까 다 분양으로 따지자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 얘나 도찐 개찐이에요. 7번, 6번은 투자성 없고 얘들은 분양받는 순간 미분양을 잡든 어쨌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안 빠져요. 뭐 2억이면 마이너스 기본 5천까지도 빠질 수 있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축 빌라입니다. 점점 안 좋아져요. 5위 순위. 얘 안 팔리고 신축 빌라대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3억에 분양받았다? 처음에는 뭐 3억 5천 갈 수도 있겠죠. 그 거래도 안 되지만 결국 2억으로 막 추락하는 거죠. 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건 하나 안 잡고 막 여러 개 잡아요. 싸니까. 이거 팔리지도 않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도 10년 동안도 안 팔릴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점점 안 좋아지는 이번에는 세 번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장기간 묶이고 해지하더라도 손실, 뭐 안심보장이네 쓰고 말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토지 100% 조합원이 모집돼야지 토지 문제가 저거죠. 그리고 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한 10% 20%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8, 90%가 안 좋은데 얘가 좋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잡는 타이밍도 피가 붙었을 때, 피 1000, 2000, 3000 붙었을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시라고요. 괜히 5년, 10년 묶여가지고 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분양가, 미분양가가 더 나빠요. 얘들은 그냥 생 분양가에서 폭락을 하니까 그래요. 손실폭이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입니다. 얘들은 억 단위까지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건 상가입니다. 특히 상가 가격이 비싼 것들. 테마상가 더 안 좋아요. 고분양가, 손실폭이 커요. 만약 뭐 7억에 분양했다. 얘들은 마이너스 1억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그냥 비일비재해요. 지금 쭉 얘기해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떼돈 벌 기회, 부동산 폭락장.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하나로 폭락할 때 버는 거고, 두 번째 금융위기 전에, 세 번째 금융위기 후에. 먼저 부동산 폭락, 떼돈 벌 세 번의 기회. 대세하락 2에서 5년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이 30에서 60% 폭락을 해요. 이거 갭투자 활용해 가지고 또는 뭐 대출 활용해 가지고 매수하세요. 금매를 잡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분양, 분양권, 미분양, 이 3기 신도시 같은데 잡아도 좋고, 또는 갈아타기 하세요.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그리고 1+1도 좋습니다. 금매에다가 분양권 하나 더 잡는 거. 왜냐, 이게 전매 제한 6개월이나 없어지거든요. 실거주 폐지됐어요. 이때는 갭투자, 적극적으로 빚투자,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를 잡아라. 이번에 금융위기 전에 지금 해야 할 것은 달러나 금입니다. 만약 달러를 해서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30% 또는 금도 30% 먹을 수 있어요. 1달러 1280 또는 뭐 90 이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위기 때는 1600, 금융위기가 터져야 1600, 1800까지 가는데 안 터져도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위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1300대로. 자, 금도 1g당 1200대 매입하게 되면 위기 때 11만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2,000원에 매입하게 되면 11만원까지. 원화, 현금 3배. 원화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원화가 어떤 걸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화 보유가 최고입니다. 금융위기 후에는 주식은 코스가 3배 정도 보시면 돼요. 거의 코스피가 첫 언저리로 빠지니까 삼성전자 3배. 그 다음에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있죠. 3배.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좀 잘해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 갭, 부동산은 얘보다 더 벌어요. 금융위기 터지면 5배. 갭 투자할 때 5배, 10배 벌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뭐로 투자합니까? 주식 피곤하게. 부동산 해야죠. 서울 인접, 상급지 이런 데일수록 좋아요. 비트코인도 괜찮습니다.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3배에서 8배. 나스닥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 저점에 비트코인을 잡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수익률을 비교해 볼게요. 경제위기 전에 달러나 금은 30% 뛰네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주가는 약 3배 정도 뜁니다. 얘보다 원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경제위기 후죠. 얘는 경제위기 전에 투자해야 먹는 거고, 얘는 경제위기 후. 그 다음에 경제위기 후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 얘는 3배에서 8배. 주식보다는 더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제일 왕입니다. 경제위기 후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경제위기가 아니라도 사이클상으로 하락을 해도 아파트는 많이 먹어요. 무려 3배에서 10배. 1등이네요. 자, 이번에 인버스 레버리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코스피 2500, 지금 현재 300, 400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서 소액 연습을 하세요. 마학수권에서. 여기에 돈 들어가면 안 들어요. 자, 이제 만약 2500이 분기되면서 왠지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두 배 먹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끌고 가시면 되겠죠. 대략 1100, 1000 언저리까지 떨어질 거예요. 코스피가. 뭐 어디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융통성을 생각해야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로 들어가세요.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위기 확률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3배까지 벌 수 있습니다. 단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턴을 했다. 그리고 기관들이 인버스를 안 사고 레버리지를 산다. 주가도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인버스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물립니다. 아무튼 이 흐름으로 갔을 때는 끌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게 코스피 1100에서 1000 해외 1 곱하기 2 곱하기 4배 벌고 이번에는 1000까지 간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마침내 올라가는 거니까 코덱스 201 곱하기 자 상승장에 먹는 것 또는 이때 삼성전자를 이때 잡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1200에서 2500 이 사이에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2 곱하기짜리인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1배, 2배, 3배, 4배, 5, 6배, 8배, 16배 이렇게 불어나죠, 돈이. 그 다음에 자 2500, 3000까지는 해외가 늦게도 회복하니까 우리나라는 빨리 떨어지고 빨리 회복하고 해외는 늦게 떨어지고 늦게 회복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17배에서 20배. 제일 마지막에 코스피 3300 언저리까지 가기 전에 아파트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파트만으로도 아파트가 후행이기 때문에 얘들 다 이렇게 회복하고 한참 있다 뛸 거예요.
그러면 60배까지. 물론 이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1억이 60억 된다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특히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고단위의 어떤 실력이 요구되니까 함부로 막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망치는 거. 현금이 없는 경우는 망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에 묶여 있어.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어디에 묶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에 묶여 있으면 투자할 때 돈 못 벌어. 또 사업을 벌여가지고 돈이 없어. 무리하게 어디에든가 투자를 해놨어. 땅을 사거나 막 이랬어. 무관심, 아예 그냥 관심이 없어. 너는 너대로 해라. 자, 상투 투자, 꼭지장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꼭지장에 투자해서 물렸어. 이곳저곳 쓸데없이 막 투자해. 화폐를 무시해요. 돈가치 떨어진다고.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 쓰레기라고 막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침내 이제 금리가 터지니까 이 100달러짜리가 깜짝 놀라고 있네요. 1억도 안 되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5배, 10배의 돈을 불릴 수 있으며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침체나 위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